네, 안녕하세요. 박천음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에 앞서 Git과 GitHub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먼저 좀 숙지하면 여러분들의 개인 과제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수강하여 수업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네, 강의 개요는 이렇게 두 가지 Git과 GitHub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Gi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t 같은 경우는 Git 주요 개념, Git 구조, Git 환경 설정, Git 기본 기능, 커밋 메시지 컨벤션, 그리고 Git과 GitHub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Git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소스코드 관리에 사용되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이제 버전 관리하는데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변경 이력이나 아니면 수정 사항 등을 기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매번 코드 개발하고 버저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경우 롤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버전별로 수정 내용을 비교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해서 여러 개발자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이런 게 이제 Git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담으로 2005년대 리누스 토르발스, 요즘은 토르발스라고 하네요. 아무튼 리누스 토발스가 요 Git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같이 협업하다가 약간 좀 많이 답답했는지 요걸 개발해서 협업 관리 도구 만들고 요걸로 이제 그 뒤로 여러 개발자들이 이 Git이란 거를 사용해서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it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다른 협업 도구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다. 그리고 분산형 저장소를 지원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건하다. 라는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이슈인지 좀 보면은 오픈소스 개발할 때 이제 오픈소스 특성상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잘못 붙였다 아니면은 이상한 걸 건드렸다 이럴 때 이제 그 코드는 망하기 쉬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건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Git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먼저 아까 계속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버전 관리. 그래서 Git은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버전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전 상태로 롤백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코드의 변경 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이전 버전이나 아니면은 내가 방금 전에 바꿨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쉽게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브랜치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업한 거는 나중에 병합해서 이제 메인 브랜치에다가 다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분산형 시스템 쪽으로도 좀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각 개발자 컴퓨터에 코드의 전체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모든 코드는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로 올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로컬리티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환경에서도 이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협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백업이나 복원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더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뭐 커밋, 브랜치, 머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각 살펴보면은 커밋 같은 경우는 파일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변경 사항의 스냅샷을 따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커밋은 고유한 해시값을 가지고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함께 작성한다. 이를 통해서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코드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의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구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여러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브랜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분기를 칩니다. 그럼 이제 각 개발자마다 내가 개발할 거에 따라갖고 이제 여러 브랜치로 분기를 치겠죠. 그럼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각자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났으면 메인 브랜치로 다시 머지를 하게 돼요. 그럼 머지 요청하고 다시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병렬 작업이 가능하고 코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지, 병합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하나의 브랜치로 합치는 과정이다. 그래서 병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합을 통해서 여러 개발자가 작업한 내용을 통합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it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Git 구조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메인이 되는 리모트 저장소,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고 각자 개발자들은 이제 내가 어떤 기능들을 개발할 거니까 이 메인이 되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다 클론하게 됩니다. 자기 로컬 저장소로 클론하게 되고 여기서 뭐 브랜치 따거나 뭐 아니면 메인 브랜치 따다가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어쨌거나 브랜치 따는 걸 더 선호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브랜치 따서 제가 이제 만들 기능들을 개발을 합니다. 어떤 버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완성했어요.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약간 안정성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다시 로컬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원격 저장소로 올려줘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진 다른 나라에 있는 개발자들도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브랜치 따서 클론한 다음에 브랜치 따서 자기가 개발할 부분들 개발하고 로컬 저장소에 업데이트하고 그 내용을 이제 원격 저장소에 다시 업데이트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Git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이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Git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제가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 설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저 블로그를 참고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분투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터미널 키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UI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API 설치하는 명령이 조금 다릅니다. 우분투 같은 경우는 apt나 apt-get을 사용하죠. 여기 맥 같은 경우는 브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다른데 아무튼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git URL 타고 들어가서 이제 git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2.46.0이라는 버전이 있고 다운로드 for Mac이라고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는데 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 홈 브류도 설치해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홈 브류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친절하게도 Git 홈페이지에 홈 브류로 넘어가는 링크를 달아뒀고 이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홈 브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 브류 넘어와서 여기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 버튼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 명령어를 복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터미널 여는 거는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터미널을 입력해 주시면은 요 응용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요거 클릭해서 열어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그 명령어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홈브류를 쭉 설치하게 돼요. 그렇게 홈브류까지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투 같은 경우는 apt나 apt-get 같이 이제 여기 내장으로 사용할 그런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brew install git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git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로고가 나오면서 git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설치가 끝났을 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git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가 제대로 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git 사용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git config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이제 사용자 이름이랑 이메일을 등록할 때는 git config global user.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user.email까지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이메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났을 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it config lis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제대로 유저 정보가 입력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git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먼저 git 클론, 아까도 클론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git 클론 같은 경우는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저장소를 내 로컬 저장소로 다운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git 클론 한 다음에 내가 다운받을 레포지터리의 URL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그젬플로 보면은 여기 에메랄드 박스를 보면은 이제 git 클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레포지토리의 URL 주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받는 것도 좋은데 이제 요거를 다른 폴더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할 때 앞에 URL 적는 데까지 똑같고 한 칸 띈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git add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코드를 변경했어요. 그 다음에 로컬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요거를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스텝을 거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git add가 그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 로컬 저장소에서 일어난 변경 사항을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파란색 박스처럼 git add 그 다음에 추가할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현재 경로의 모든 파일을 다 add 하겠다 그러면은 git add 한 다음에 뒤에다가 닷을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지정해서 업로드 하겠다 그러면은 git add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 commit이 있는데요. 이제 add 다음에 이렇게 commit을 해가지고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있는 변경 사항을 로컬에 있는 이제 git 저장소에 이동을 하겠다 이런 명령어가 되어 있고요. git commit 한 다음에 뒤에다가 commit 메시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처럼 git commit -m 한 다음에 commit 메시지 입력해 주시면은 commit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ommit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로컬 저장소에 있는 변경 사항들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해야 돼요. 이 과정이 git push가 되겠고요. git push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박스처럼 뒤에다가 리모트 레포지터리 네임 그 다음에 브랜치 네임 이 두 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그젬플로 보면은 git push 리모트 네임이 오리진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네임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메인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최신 업데이트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내 로컬 저장소에 업데이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git pull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뒤에 들어가는 순서는 아까 push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git pull origin main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에 대한 몇 가지 더 기본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씩 살펴보면은 git status라고 해서 git을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git log 같은 경우는 현재 커밋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어 있고요. git fetch 같은 경우는 git 리모트와 이제 로컬 사이의 변경 사항을 가져오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git merge 같은 경우는 fetch의 output을 로컬 저장소에 반영한다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it pull 같은 경우는 이 git fetch랑 git merge를 파이프라인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커밋이라는 게 나왔죠. 이 커밋을 할 때 뒤에 커밋 메시지를 입력하는데, 이 커밋 메시지를 한 가지 규칙을 정해서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커밋 메시지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혼자 개발할 때는 뭐 그냥 커밋 메시지 막 써도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만 볼 거니까. 근데 뭐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여러 명끼리 팀을 이뤄서 개발을 할 때 공통된 어떤 메시지 입력하는 방식 이런 컨벤션들이 있으면은 협업하기 굉장히 깔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입력하는 컨벤션 다른 사람 똑같이 입력할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력했던 컨벤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떤 커밋 메시지를 만약에 컨벤션이 없을 때
각자 따로따로 이제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커밋 메시지 올린 거를 확인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시간이 흘러가요. 어, 제대로 파악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커밋 메시지 컨벤션을 명확하게 잡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하는 컨벤션이 이런 컨벤셔널 커밋이나 앙귤러 컨벤션을 많이 따르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더 편한 방법 더 편한 방법 가져다가 컨벤션 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컨벤션 규칙들은 이제 빌드, CI, 닥스, fit, fix, perf, refactor, style, test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it 쪽에서 마지막으로 Git이랑 GitHub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Git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GitHub는 Git을 기반으로 코드 호스팅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Git의 주요 기능은 버전 관리나 브랜치, 병합, 커밋 이런 것들이 되겠고, GitHub는 저장소, 호스팅, 그리고 이슈 트래킹, 풀 리퀘스트, CI/CD 이런 부분들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으로는 Git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변경 이력을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거, 그리고 GitHub는 코드를 공유하거나 협업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설치 같은 경우는 로컬 시스템에다가 Git을 설치하죠. GitHub는 웹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으로는 Git은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한 다음에 원격 저장소에 푸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고요. GitHub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Git이랑 GitHub랑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GitHub는 Git을 좀 더 협업하기 좋게 만드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itHub 말고도 GitLab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it이라는 거를 원활하게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GitHub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GitHub는 GitHub 사인업, 그리고 My Repository, Git Branch Strategy, Git 협업 관련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습하듯이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막 넘기지 말고 하나씩 따라가면서 뭐 GitHub도 가입해보고 레포지터리도 한번 확인해보고 Git 브랜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Git 협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GitHub 가입하는 거는 여기 URL에 들어가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첫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는 문구가 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메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GitHub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유저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입력했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퍼런스는 뭐 원하시면 체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한번 거친 다음에 뭐 사람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고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그 프로필 화면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기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유저 네임도 뜨고요. 뭐 소속도 입력할 수 있고, 뭐 위치도 입력할 수 있고, 뭐 팔로워랑 팔로잉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요. 정말 오픈소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슈퍼스타들은 이 팔로워와 팔로잉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 주로 개발하고 참여하고 있는 레포지터리들이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컨트리뷰션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보통 잔디 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푸시를 많이 할수록 이 초록색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래서 요 잔디를 아주 빼곡하게 잘 깔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개발 잘한다 소리를 좀 듣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년이 지날수록 이 잔디들을 점점 심게 되는데, 졸업할 때쯤
요 잔디가 빼곡하게 찬 사람들은 보통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깃허브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잔디들을 잘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탭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고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레포지토리를 생성할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New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레포지토리 네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어떤 레포지터리인지 설명을 작성해 주시고 퍼블릭으로 할 건지 프라이빗으로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요. 리드미 파일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해 주시고 git ignore 같은 경우는 git 배포할 때 이제 함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config 파일에다가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부여할 거면은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git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t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그리고 내 파일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 요거는 리드미 파일에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git 레포지토리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중앙에 코드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은 이제 URL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git 레포지토리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원격 저장소의 URL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 로컬 저장소에다가 클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클론 하는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론 하는 과정은 git 클론 그 다음에 URL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로그 메시지 나오면서 클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git 브랜치 같은 경우는 뭐 메인 브랜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브랜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브랜치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개발하냐 원하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어떤 특별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에다 머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인 브랜치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브랜치들이 쭉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브랜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git 브랜치 전략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git 브랜치 전략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it flow stretch랑 github flow stretch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git flow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 Flow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개발해야 되는 경우 이런 GitHub Flow 전략을 채택하게 되겠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뭐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보다는 이제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많이들 진행할 거니까 이 GitHub Flow 전략을 채택해서 이제 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요 GitHub Flow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거는 이제 수업 때 여러 가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Hub Flow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마스터 브랜치 또는 메인 브랜치 요 브랜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기능을 개발할 때마다 이 피처 브랜치를 생성하고 이제 이 피처 브랜치에서 개발한 다음에 메인 브랜치에다가 머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브랜치로 구성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브랜치 같은 경우는 배포를 위한 소스 코드 관리, 그리고 피처 브랜치 같은 경우는 신규 기능 개발 시 브랜치를 생성해서 여기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브랜치를 만들고 나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태스크 관련해서 어떤 코드를 개발하겠죠. 태스크 관련된 코드를 개발을 완료했을 때 여러분들은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PR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PR을 만들어 주고 리뷰어한테 리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R의 타겟은 GitHub Flow니까 이제 마스터 브랜치가 되겠고요. 그럼 리뷰어는 이제 리뷰를 진행해요. 그럼 피드백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해주고 이제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피처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 또는 메인 브랜치로 머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이제 GitHub Flow다
GitHub 플로우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GitHub 플로우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버그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성능 고도화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GitHub 홈페이지에서 이슈 탭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슈를 만들 때 여기 New Issue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뭘 할 건지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세하게 무엇들을 개발하면 되는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떤 걸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슈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Submit New Issue 하면은 이슈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슈 이름이랑 그 뒤에 이슈 넘버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슈 내용으로 컨텐츠를 작성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제 커멘트를 달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여러 작업자들과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커멘트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슈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그 이슈에 대응되는 피처 브랜치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처 브랜치 생성하는 거는 뭐 이렇게 git checkout -b 피처 이름 입력해 주시면은 피처 브랜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것도 컨벤션이 있어요. 그래서 피처 브랜치 생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fit까지 적고 그 다음 대시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팀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기다가 이름 이니셜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슈 넘버 이렇게 입력해서 피처 브랜치를 생성했습니다. 그렇게 피처 브랜치를 생성했더니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브랜치가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은 로컬 저장소에만 피처 브랜치가 생성이 된 거니까 이거를 원격 저장소에 연결을 해야겠죠. 원격 저장소로 연결하는 과정은 요 아래에 있는 캡처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git branch -set -upstream -to 그 다음에 띄어쓰고 origin /main 해주면은 지금 이 피처 브랜치를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겠다 라고 이제 알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그래 피처 name 써주시면은 실제로 이제 git 원격 저장소에 피처 브랜치를 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마지막에 new 브랜치 해가지고 제가 만든 브랜치가 원격 저장소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홈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확인했던 브랜치 버튼 눌러주시면은 메인도 있고 제가 만들어서 올린 피처 브랜치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처 브랜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뭐 다큐멘테이션을 작성해도 되고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다큐멘테이션만 작성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규로 뭐 챕터 1, 챕터 2 요 컨텐츠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로컬 저장소에 변경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로 머지 시켜야겠죠.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add, commit, push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git add 해서 리드미 파일을 변경했으니 이거를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시키겠다. 그 다음에 git commit 한 다음에 이제 커밋 메시지 뒤에다 작성해 주고요. 저는 다큐멘테이션만 변경했으니 낙스라는 이제 컨벤션을 따르고 뒤에다가 간략하게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변경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t push 해가지고 지금 로컬 저장소에 있는 변경된 사항을 원격 저장소로 올리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오리진은 리모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모트에서 나는 메인 브랜치가 아니라 피처 브랜치에다가 올리겠다 해서 이 피처 브랜치 로컬 저장소에 있는 피처 브랜치랑 내가 보낼 원격 저장소에 있는 피처 브랜치 같이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메인 브랜치로 올리게 되면은 강제로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꼬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처 브랜치로 코드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코드까지 올리게 되면은 GitHub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하나의 알러트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페어하고 풀 리퀘스트 할 거냐 라는 알러트가 떴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PR을 날려야지 리뷰어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풀 리퀘스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고, 여기다가 PR 제목, 그 다음에 내가 변경한 코드, 업데이트한 코드의 내용들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이때 이제 PR 제목의 앞에다가 이슈 번호를 적어주게 돼요. 이거는 제 습관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나중에 이슈에서 그 이슈에 디펜던시가 있는 PR들을 조회할 때 찾아 들어가기가, 검색해서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PR 날려주게 되면은 이제 리뷰어가 그 PR 확인하고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코드들을 추가하고 뺐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제 PR이 올라왔으니까 그 PR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PR 확인하고 커멘트를 작성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커멘트 작성하고 이제 커멘트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 Close with Comment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로즈 해주고 그 다음에 PR, 머지 PR 해주면은 이제 변경된 사항을 아까 타겟 쪽으로 PR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타겟이 메인이었고 메인 브랜치에다가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로즈 PR을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 날린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커멘트 답변, 그리고 클로즈 한 것까지 다 기록이 남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되고 이제 협업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관련해서 PR 날려서 PR도 반영했고 더 이상 변경할 게 없으면은 이슈도 클로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할 때 코멘트 작성해주고, 만약에 클로즈 할 상황이 아니라 더 뭔가 추가적인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커멘트를 통해서 이제 작업자들,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이 커멘트로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럼 쭉쭉쭉 댓글이 달리면서 뭐가 반영이 되고 뭐가 추가됐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클로즈 할 때 이런 식으로 클로즈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슈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커멘트 달 때 PR이랑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다 샵이라고 입력해주면은 이 PR 리스트가 쭉 뜨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PR 찾아갖고 링크 연결해 주시면은 커멘트마다 PR이랑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이슈를 하고 나서 요 이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오픈되어 있던 게 닫혀갖고 클로즈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피처 브랜치를 만들고 개발했잖아요. 이슈가 닫힌 걸 확인했으니 더 이상 이 피처 브랜치도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남아있으면은 브랜치가 계속 리스트에 남아있어갖고 나중에 관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마이너한 피처 브랜치 같은 경우는 다 삭제해주게 됩니다. 삭제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약간 핫픽스나 약간 중요한 사항들은 남겨두고 최근에 반영했던 내용들도 일단 남겨둡니다. 다시 롤백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드도 확인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기록은 다 남긴 하겠지만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겨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피처 브랜치를 삭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작성했던 PR로 가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 로컬 저장소에서 브랜치 리모트 삭제해주고 푸시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여기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GitHub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PR로 넘어가시면은 그 아래에다가 요런 메시지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푸시해서 다 머지가 끝났으면은 이 브랜치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딜리트 브랜치 버튼 눌러주시면은 브랜치가 삭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왼쪽 아래처럼 이제 이 브랜치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토어 브랜치 버튼도 있어요.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GitHub 협업 관련해서 이제 모든 단계가 끝났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손에 익으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단계들을 다 거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조금 귀찮을 뿐인데 요거를 극복하셔야지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 원활하게 개발에 집중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 가면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때 이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매번 개발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이 절차대로 개발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갈 때 협업할 때 전혀 문제 없이 원만하게 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고요. 앞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 재밌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